오늘은 건축 모형 얘기할 겁니다. 그 중에서도 라이너에서 하는 초반 세팅에 대해서 말할 거고요. 어차피 정답도 없는 칼질하는 법 이런 거는 안 할 거고, 모형 재료에 대한 이야기도 안 할 겁니다. 안 그래도 비싼 모형 재료비 날리는 일 없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모형을 제작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대표적인 제작 방법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그 후 제작 방법에 따른 라이너에서 초반 세팅 어떻게 하는지 팁 8가지 정도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 보고 나시면 모형 제작에 대한 감이 확 오실 거예요. 먼저 모형을 제작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잘라서 붙이는 방법, 그리고 3D 프린팅으로 층층이 쌓아나가는 방법이죠. 잘라서 붙이는 방법에는 손으로 저희가 칼질로 자를 수도 있고 레이저 커팅기로도 자를 수 있습니다. 두 방법 모두 다 잘려진 부재를 본드 등으로 붙여가지고 모형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3D 프린팅 같은 경우에는 층층이 굳혀서 만드는 방식과 압출해서 짜내서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먼저 굳혀서 만드는 건 분말이나 레진 등으로 한 층을 굳히고 그 다음 층을 굳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압출해서 만드는 방법은 필라멘트가 이렇게 쭉 녹여서 나오면서 한 층씩 층층이 쌓여 나가는 방법입니다. 어쨌든 두 가지 다 쌓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본격적으로 라이너 화면에서 어떤 세팅을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델링을 다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이 3D 프린팅 기기에 따라서 최소 두께가 있어요. 1mm까지 프린팅이 되는 게 있고 2mm까지 프린팅이 되는 기기가 있고, 그래서 이 최소 두께 이상으로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뭐 이런 식으로 제가 3D 프린팅을 했던 건데, 보면은 여기 너무 얇은 막을 만드니까 이게 제대로 다 안 채워진 거죠. 여기가 뭐 이런 거나, 아니면 여기 이 안쪽에 이건 이제 뭐 튜브형 기둥을 만든 건데, 이게 이 튜브형 기둥이 너무 두께가 얇으니까 여기가 막 이런 식으로 제대로 뭉쳐지지가 않은 거예요. 필라멘트가 여기도 필라멘트가 제대로 뭉쳐지지가 않은 거죠. 여기서 보면 좀 더 명확하게 보이는데, 네, 이런 식으로 필라멘트가 일자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가 막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실 같은 게 넘어가죠. 이게 제대로 프린팅이 안 된 거예요. 이게 그 최소 프린팅 두께를 지키지 않고 뽑아서 뭐 이런 식으로 나왔던 겁니다. 여기 아래쪽 이 기둥 쪽도 그런데, 이 기둥 쪽도 여기가 되게 이런 데 날라갔죠. 이런 데가 가장자리 부스러기 같은 데가, 여기도 끝선도 요 한번 다시 사포질을 해줬어야 되는데 이때 바빠서 사포질을 못 해줬거든요. 이런 식으로 최소 두께에 맞춰서 다시 모델링을 해줘야 된다. 이게 이제 첫 번째 팁이고, 요거를 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프린팅하는 최소 두께뿐만이 아니라 3D 프린터는 최소 사이즈가 있어요. 예를 들어 30cm면 300에 위에는 60cm, 600, 뭐 요 사이즈 안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거를 우리가 뭐 50배 이렇게 해보면은, 이거를 어떻게 프린팅을 해야 되는지 감이 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늘려도 되고, 이걸 그대로 두고 얘를 그대로 복사해서 SC로 1:50, 1분의 50으로 줄여보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이거를 뭐 이렇게 고스트 모드로 해놔도 되고,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넣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모델링이 되겠구나 라는, 이거를 이제 알면서 얘의 사이즈를 우리가 비정형으로 만약에 만들게 되면은 LS 스페이스바에서 이런 식으로 수직 이런 식으로 잴 수 있는데, 이런 거는 뭐 그렇다고 칠게요. 근데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1분의 50, 50대 1로 줄여봤습니다. 50대 1로 줄였을 때 이게 사이즈가 뭐 들어갈 것 같은데, 여기가 끝에가 뭐 안 들어갈 것 같기도 하고, 여기 길이가 재기가 되게 애매해요. 길이를 여기 재는 게 BB 스페이스바 하면은 바운딩 박스인데, 여기에 XYZ축에 꼭 맞는 이 박스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거의 실제 크기인 거죠. 그래서 LE 스페이스바 해가지고 여기를 보게 되면 331이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거를 뭐 R3 뭐 로테이트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해야 되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이 3D 프린팅 이 기계 안에 충분히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바운딩 박스로 3D 프린팅 사이즈를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서포트라는 거예요. 서포트는 뭐냐면,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3D 프린팅을 하게 되면은, 여기는 이제 맨 아래쪽인데, 여기 이 위쪽 같은 경우는 이렇게 떠 있어요. 여기도 이렇게 공중에 떠 있어요. 이게 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프린팅을 하면서 이 아래쪽에 서포트들도 같이 모델링을 해 나가거든요. 서포트를 떼낸 부분이 더 더럽습니다. 이 위쪽에 매끈한 면보다. 그러니까 내가 보여야 되는 면이,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걸 한 번에 프린트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걸 R3 로테이트 3D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지금 이 흰색 쪽이
우리가 그 위에 지붕이에요, 지붕. 그러니까 이 아래쪽은 조금 뭐 어차피 아래를 숙여서 볼 것도 아니고 이 아래쪽은 좀 더러워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포트가 이 아래로 갈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3D 프린팅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얘를 돌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최대한 얘를 평평하게 만드는 겁니다. 평평하게. 최대한 이런 식으로 해서 얘 좌우 밸런스를 맞게. BB 스페이스바 또 한번 해보면은 여기 바닥이 좀 맞아서 서포트 없이도 얘가 잘 서 있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세팅을 해놓고 프린팅을 해야 오류가 많이 안 납니다. 이게 3D 프린트가 이런 식으로 쌓여 나가다가 막 이렇게 무너지거든요. 이게 제대로 이 서포트랑 이게 연결이 안 되면은. 그래서 내가 서포트 없이도 잘 서 있을 수 있는 형태로 객체를 보내는 게 가장 좋습니다. REC 해가지고 여기다가 A3 용지라고 치고 420에 뭐 420, 297 뭐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스케일을 한번 튀겨보는 거예요. 뭐 50대 1 스케일로 했을 때 이 정도구나. 50대 1 스케일 정도면은 이 정도니까 뭐 아니면은 여기 또 스케일 해가지고 SC에서 6분의 5 하면은 60대 1로 만들면은 한 이 정도구나. 요런 식으로 일단 먼저 사이즈를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이거 60배 했잖아요. 이거를 전부 다 잡고선 스케일로 줄여주는 거예요. 1분의 60 하면은 네, 요렇게 작아지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두께를 재보는 거예요. DI 스페이스바에서 이 두께를 재보면은 3mm니까 이거는 3mm 뭐 우드라고 하면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벽체 두께가 바로 나오는 거죠. 이거는 1.66이잖아요. 1.66이면은 이거는 2T짜리 우드라고 하면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하는 겁니다. 그럼 라이싱지로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뭐 3mm가 너무 두껍다. 그러면 이거를 모델링을 다시 해주는 게 네, 첫 번째 팁입니다. 요거 하나 가져와 봤어요. 이거 제가 공모전 나갔을 때 했던 건데 이런 식으로 뭐 지금 이거 여기 보면 레이어가 2T로 되어 있죠. 그러면 이거 HH 스페이스바에서 보면은 요거는 이제 2T짜리 뭐 라이싱지로 만들면 되겠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요거는 재료 1T로 되어 있죠. 1T짜리로 이 슬라브를 만들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요거는 같은 경우에 아크릴 1T로 하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재료의 실제 두께에 맞춰서 모델링을 하는 거죠. 실제 건물은 이렇게 안 생겼을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다시 해주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4학년 때 했었던 MXD 타워인데 이 위쪽에 있는 이 재료가 아크릴이거든요. 아크릴 1T짜리인가 0.5T짜리인가 되게 얇은 부재예요. 그러면 실제 이거를 모델링하는 거는 레이저 커팅기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개도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러면은 요 최소 폭을 레이저 커팅기에 날아가지 않을 정도의 최소 폭으로 다시 모델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나서 이제 레이저 커팅 작업을 하는 거죠. 이거는 뭐 손으로 다 자른다고 하면은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이것도 비슷합니다. 이 바깥쪽에 있는 거는 이거는 라이싱지로 만들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 이렇게 얇은 수평 루버를 이렇게 만들고 싶었거든요. 이 루버 날아가지 않도록 레이저 커팅기에서 최소 두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거를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학교에 레이저 커팅기가 있다 그러면은 이런 거 테스트 해보기가 매우 좋을 거고, 만약에 학교에 없다고 하면은 이거는 그 업체 쪽에 한번 물어봐야 돼요. 라이싱지 2T짜리로 하면은 최소 두께 몇으로 해야 됩니까?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여기는 지금 날아간 게 보이죠? 여기가 원래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조절을 좀 잘못해서 여기는 지금 날아간 거예요. 뭐 여기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약간 휘었죠? 이게 두께가 얇게 나오다 보니까. 그리고 만약에 내가 손으로 자른다 그러면은 내가 어느 두께만큼 얇게 자를 수 있냐, 이거는 각각 사람마다 좀 개인차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손으로 자를 수 있는 최소 사이즈, 그거에 맞춰서 이 라이너에서 모델링을 한번 다시 해줘야 된다. 이렇게 스케일로 줄여놓고 그대로 쓰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명령어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이 벽체를 다시 모델링을 했어요. SS 스페이스바에서 요걸 다시 모델링 한 거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EX, 익스트레이트 서피스를 하나 해주고, 이거를 저희가 언롤 서피스라는 게 있어요. 언롤 서피스를 하게 되면은 저는 보통 이제 레이블을 넣을 때 있고 안 넣을 때 있는데 예, 아니오로 보통 이제 하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나오나 한번 볼게요. 하면은 여기 레이블이 이렇게 적혀요. 0, 1, 2, 3 이렇게 적히죠. 그리고 SS 스페이스바에서 여기 보시면은 네, 이런 식으로 면이 아래쪽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 듀 볼더 DB 스페이스바 해가지고 이 선만 가져가면은 레이저 커팅 할 수 있겠죠. 벽체는 이런 식으로 모델링 다시 해준 다음에 언롤 서피스 해주면 되고, 저희가 이런 비정형 형태일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생긴 뭐 버스 정류장을 디자인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ES 스페이스바 해가지고 이렇게 추출해내고 이거를 언롤 서피스
하게 되면은 이거 예예 아니오로 하기로 했죠. 잠깐 기다리게 되면은 네, 여기 뭐 오류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보면은 퍼센트 차이가 2.6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면화된 게 잘 보시면은 조금 더 큽니다. 여기 보면은 시작 면적은 4.7인데 평면된 건 4.8이래요. 그러니까 2% 정도 더 크게 면적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결과로 어떻게 나왔냐 하면은 이게 이제 그룹으로 잡혀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갖고 와서 보게 되면은 아, 여기가 3번이고 여기가 6번, 아, 여기가 3번이고 여기 6번이구나. 아, 요런 식으로 이게 지금 그룹으로 되어 있어요. 컨트롤 알트 G 해가지고 그룹 깨주시고 하면은 이렇게 몇만 나오죠. 여기가 이제 10번이라고 여기가 가장자리가 이렇게 변경됐는데 여기가 봤을 때 공률이 엄청나게 급격하게 변하는 곳이에요. 이것만 놓고 보면은 고스트 모드로 보면은 아까 그 10번 자리가 여기죠. 여기 공률이 급격하게 변하는 곳에서 딱 잘라서 여기를 펼치고 여기를 펼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대로 쫙 펼치면은 이 형태가 나온다는 거죠. 저희가 모형을 만들 때는 어차피 정밀도가 100%가 아니에요. 이 모형이라는 것 자체는. 왜냐면 우리가 그냥 사각형을 만든다고 해도 재료가 2T짜리를 한다 그래도 얘가 1.9T일 수가 있고 정밀도가 100%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3% 정도의 오차는 비정형 모델 만들 때 충분히 날 수 있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저희가 이 언롤 서피스 명령어를 진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조금 더 곡률이 심한 어떤 형태예요. 그냥 마구잡이로 제가 그냥 꾸겨봤어요. 이거를 언롤 서피스를 하려면 어떻게 되냐? 언롤 서피스 하게 되죠?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적어도 이중명령을 전개할 수 없습니다. 상대적 허용 요차를 준행하세요. 부정확한 결과가 생산됩니다. 아까 2.6%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언롤 서피스가 됐잖아요. 근데 이거는 언롤 서피스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이게 꾸불꾸불거려서. 이럴 때 어떤 명령어 쓰냐면은 스매시 명령어를 씁니다. 스매시 하고선 이것도 예예 아니요 해주고 스페이스바 누르게 되면은 잠깐 기다리면 보면은 이건 3.2%라고 그러고 닫기 해서 보면은 네, 요런 식으로 이거를 쫙 펼치면은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거죠. 여기가 0이니까 여기가 0이고 이 아래쪽이 이렇게 된 걸로 보이고, 그러면은 실제 모형에서 이걸 어떻게 만드냐라고 하면은 이건 실제 이제 좀 그 제작에 관련된 부분도 좀 저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3D 프린팅을 한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휘어지기 쉬운 뭐 얇은 천이나 고무 같은 것들로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BB 스페이스바 바운딩 박스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꽉 차는 이 박스를 하나 만들 수 있고, 이거를 저희가 컨투어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아래쪽에서 바깥쪽으로 뭐 천 해서 이렇게 나눴어요. 솔리드 모드로 보게 되면은, 그럼 이것들을 어떻게 만들 거냐,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나오는 거죠. 이거를 예를 들어 방금 나온 이 커브들을 EXTC 익스트루드 커브에서 아래쪽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 300만큼 이렇게 내려주겠다, 이렇게 내릴 수 있겠죠. SS 스페이스바에서 옵셋 서피스 해서 양쪽 보스 사이드로 해가지고 뭐 20 정도 이렇게 해볼까요? 양쪽으로 이런 판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이 판을 저희가 하나씩 언롤 서피스 할 수 있나요? ES 스페이스바 뭐 해도 되고, 아니면 이거 옵셋 서피스 하기 전에 하면 되겠죠. 언롤을 해서 예예 아니오로 해주고, 언롤을 해서 이것들을 하나씩 다 위치에 스케일 1000 간격에 맞춰서 다 만들어 놓으면은 TT 스페이스바 상부에서 봤을 때도 이게 잘 따라가잖아요. 지금 이 위에 있면은 스매시 시켜놓은 거 있잖아요. 이 스매시 시켜놓은 거를 늘어나기 쉬운 재질 뭐 천이라든지 아니면은 고무 뭐 이런 것들로 여기에다가 딱 맞게 씌운다,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거고, 아니면 또 이런 방식도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나눴잖아요. 이거를 스플릿 시켜주는 거죠. S 스페이스바에서 이 전체로 스플릿을 시켰어요. 그러면은 이 면이 하나 나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거 하나를 라이싱지로 만들 수 있나요? 만들 수 있는 거죠. 뭘로 하면 되죠? 언롤 해보면 되죠. 일단 언롤 서피스 해서 이것도 역시 안 된다 그러네요. 스매시, 그럼 스매시 저희가 할 수 있었죠. 스매시. 네, 스매시로 예예 아니오로 해서 여기 하나가 나왔죠. 이거를 라이싱지로 만들던지 뭐 얇은 걸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씩 순번에 맞춰서 붙여 나가는 거죠. 만약에 얘를 면으로 만들었으면은 이 프레임 자체는 이 객체 선택해서 저희가 또 컨투어 해서 이 끝에서 뭐 이쪽으로 뭐 500 정도 할까요? 500 정도 해서 HH 스페이스바, 이 프레임이 또 있어줘야 되는 거죠. 이 프레임 위에 싹 갖다가 이렇게 해서 한 줄씩 갖다가 붙이게 되는 거죠. 이 프레임은 아까 만든 방법으로 익스트루드 커브 방식으로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 비정형 모형을 만든다는 거는 시공이랑도 되게 연관이 지어져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저희가 이거를 DB 스페이스바 듀 볼더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레이저 커팅 업체에다가 맡긴단 말이에요. 레이저 커팅 업체에다가. 근데 이거를 그냥 맡기시면 안 돼요. 이 레이저 커팅 순서는 뭐 어쨌든 XY 값에 맞춰서 이거를 커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이거를 하나,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둘, 뭐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런 순서로 자르는 게 아니에요. 이걸 어떤 식으로 자르냐면 이렇게 있으면은 갑자기 이거 잘랐다가 이거 동그라미 잘랐다가 이거 잘랐다가 이거 잘랐다가 막 이런 식으로 자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얘를 조인을 먼저 시켜줘요. 이 객체를. 이게 지금 라이너에서는 다 붙어 있지만 만약에 이렇게 X로 깨져 있다 라고 하면은 얘네를 다 일단 조인을 먼저 시켜줍니다. 조인을 이렇게 시켜줘서 이게 한 줄로 잘려 나가게 그렇게 해주는 거고, 그리고 레이어 구분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세 레이어 해가지고 이거를 1컷, 그리고 세 레이어에서 이거를 2컷, 뭐 이렇게 식으로 해놓을게요. 그래서 2컷에서 2컷 색깔을 뭐 빨간색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은 1컷, 2컷을 왜 넣어놓냐? 얘네를 먼저 잘라야 되는 거예요. 얘네가 1컷이고 얘가 2컷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얘가 2컷이 돼야 되는 거예요. 1컷은 뭐 파란색으로 해볼까요? 얘네가 먼저 잘려야 되는 거예요. 얘네는 1컷 잡아서, 네, 얘네 1컷, 2컷. 이거 왜 그러냐? 자, 이렇게 레이저 커팅을 하잖아요. 근데 얘네가 지금 사이즈가 꽤 넓으면 괜찮은데 이게 만약 작은 사이즈라고 해볼게요. 이 바깥쪽을 먼저 자르잖아요. 그러면 얘가 절대 가만히 있지 않아요. 막 다음 것도 또 이렇게 이 레이저 커팅을 할 때 이렇게 여러 개를 이렇게 놓고선 커팅을 하기 때문에 이걸 먼저 자르게 되면은 찍 잘랐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잘라요. 이 레이저가 처음에 탁 뚫리면서 이게 이런 식으로 살짝 비틀어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그러고 나서 얘가 동그라미가 잘리게 되면은 이상한 원하는 형태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구부들을 먼저 잘라주는 거예요. 얘네들은 작으니까, 개구부는 보통 작으니까 얘네가 먼저 다 잘리고, 그리고 나서 이 바깥에 선을 잘라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구부가 1번으로 커팅되고 그 다음에 이 외곽선을 가장 마지막에 자르는 걸로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치를 넣고 싶으면은 이 해치를 가져갈 때 그냥 이렇게 해치로 가져가면 안 되고 익스플로드 이렇게 선으로 가져가야 되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하나씩 언롤로 해서 가져가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복사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여기가 커브가 지금 보면 커브가 두 개가 선택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이렇게 셀 큐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두 번 잘리는 부분은 저희가 삭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딱 이 원하는 척척척 하고 하나 둘 뭐 이렇게 잘리는 이 순서대로 되지, 여기를 잘랐던 걸 한 번 또 자르게 되면은 이 이렇게 네모가 아니라 약간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아무튼 중복돼서 한 군데를 두 번 자르거나 아니면은 뭐 해치 같은 게 연속으로 두 개가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이 해치를 만약에 두 번 간다 그러면은 시간이 또 두 배잖아요. 시간. 근데 이 시간, 레이저 커팅기에 걸리는 시간이라는 것 자체가 아마 비용일 거예요. 비용 한 판당 뭐 가격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이 비용이 계속 올라가게 되고 내 모형 만드는 시간이 계속 더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셀 듀브로 중복된 거 항상 꼭 체크해 주셔야 된다. 네, 오늘은 이렇게 정형, 비정형 할 거 없이 커팅을 위한 작업과 3D 프린팅을 위한 작업에 대한 꿀팁들을 알아봤습니다. 이 정도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모형을 만들 때 미리미리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한 개념이 생기고, 계획을 잘못해가지고 3D 프린팅 두 번 한다면 그 돈이 얼마예요? 레이저 커팅기 잘못 맡기면은 그런 재료비를 날리는 일이 아마 없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솔직히 저는 그냥 그 시다 문화가 좀 별로라고 생각하는데, 도움이라고 하죠. 제가 학창시절 때 선배들을 많이 도와드리지도 않았지만 그런 거 하러 갈 때면 무슨 외주업체 맡기듯이 그냥 평면도만 던져준다든지 뭐 이랬던 경험이 너무 많아요. 가서 선배들 모형 보고서 배우는 게 아니라 뭐 뒤처리 담당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저희 구독자분들은 정 시간이 없어서 뭐 시다 아니면 도우미를 써야 된다고 하면은 오늘 알려드린 방법으로 본인이 전개도까지는 만들고 붙이는 정도만 시키는 그런 개념 있는 선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마지막 팁은, 여러분들이 모델링 실력이 좋아지고 빨라질수록 모형 제작에 걸리는 시간도 줄어든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웃긴 게, 모형을 만드는 시간이 만약에 10이라고 치면은 솔직히 모델링을 다시 하고 최소 두께에 맞추거나 재료 두께에 맞춰서 계획을 세우는 게 6, 7은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잘 세워진 계획 안에서 이후 손으로 만드는 작업도 더 수월하게 되고요. 오늘 영상에서 제가 사용했던 라이노 명령을 하든지, 아니면 아예 무슨 말인지 좀 알아들기 어렵다, 저런 형태 어떻게 만드는지도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영상 이어서 시청하시는 걸 강력 추천드립니다. 라이노 아예 모르시는 분들 40분에 라이노 이해하고 그리고 최소한으로 사용할 수 있게 찍어 놓은 영상이거든요. 이 영상 보시고 라이노 실력도 업그레이드 시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